시간을 다 빼앗았던 것 같아요. 잠자다 안 일어났으면 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피부염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치료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정보가 문제돼 있으니까 답답하죠. 여기에 들어간 식품 첨가물 다르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살짝 내밀고 몸을 상체를 이제 뒤로 젖혀주세요. 바르시면 훨씬 좀 나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면먼지, 손먼지,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분비물 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웠고 아주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로 괴로워하는 저기 61세 황유현입니다. 아토피가 얼마나 괴로우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잠자다 안 일어났으면 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유현님의 일상은 말 그대로 가려움과의 전쟁입니다. 오죽하면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아들아, 등 좀 한번 긁어줘봐라. 안으로 넣어서 긁어줘. 아니, 안 돼. 그래, 거기죠. 원래부터 이러셨나요? 7, 8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아토피가 없다가 어느 날 슬슬 가렵기 시작하더니 아주 심해지더라고요. 실제 몸을 보니 곳곳에 붉은 발진, 긁어 생긴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여기 양 겨드랑이가 이렇게 가렵네요. 지금도 가려운데 촬영해서 손을 못 대고. 긁기 시작하면은 피날 때까지 그냥 눈동자가 돌아간다 그러죠. 그렇게 긁을 때가 많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로 가려운지 직접 스티커로 표시하게 해봤는데요. 더 있으면 더 붙여야 되는데 얼마 나오지가 않아. 하나 남았어요. 저런 스티커가 안 붙은 곳이 없네요. 도저히 못 견딜 땐 뜨거운 물로 지지듯 씻는데요. 이러면 잠시 가려움이 가신답니다. 상황이 이러니 지켜보는 가족들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식구들 다 걱정이야. 그러게. 어제도 참다가 샤워했어. 새벽에? 근데 샤워를 해도 좀 차갑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뜨거운 물로 하는 건 진짜 몸에 안 좋다는데. 그래, 그걸 알면서 안 되는 거야. 벌써 몇 년이야. 자기는 더 심하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 가려우면은 긁어야 되고 또 가서 또 샤워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방을 지금 따로 쓰고 있고요. 여행 가는 걸 이제 거의 이제 안 가게 됐고요. 대화도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전 같지가 않아요. 아토피 피부염이 일상을 무너뜨렸네요. 유현님이 가장 괴로운 건 바로 밤인데요. 잠자리에 든 지 한두 시간이나 지났을까? 가려워 자다 깨는 일이 하룻밤에도 수차례. 잠이라도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게 유현님의 바람입니다. 아이고, 많이 간절하죠. 제가 이렇게 인터뷰나 TV에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웬만큼 가려우면 신청도 안 했을 거예요. 완치를 하면 감사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가지고 방향만 제시해줘도 그건 나의 이제 목이죠. 내가 이제 노력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가려움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순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선 기본 혈액 검사부터 받고요. 진단을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내려줄 오늘의 주치의는 피부과 이동훈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토피 부염이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예.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서는 계속 좀 비슷한 정도셨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예. 한 2년 전부터 심해졌어요. 2년 전부터 좀 예, 심해지셨어요. 예. 예. 또 이런 우선 가장 심한 곳부터 살펴봤는데요. 그러시다 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등 쪽의 아래쪽에는 굉장히 좀 심하신데요. 요런 데가 피부 장벽이 좀 약해져 있고 온몸에 아토피 피부염의 흔적인데요. 이 정도면 증상이 심각한가요? 사실은 조금 심하신 편이셔가지고 좀 만성적으로 좀 심하신 상태셔서 아토피 피부염 대체 왜 생기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안 면역 반응의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부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항체 중 면역 글로불린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경우 이게 더 많이 만들어져 여러 가지 알레르기 매개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중 하나가 히스타민인데 이게 혈관벽의 작용에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가려워서 긁고 약해진 피부를 긁으니 염증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실제로 아토피 부염이라는 것은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면역의 이제 균형이 좀 안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쪽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 있고 한쪽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너무 올라가 있는 면역을 오히려 조금 줄여줘야 되는 게 좀 기본적으로 아토피 부염의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특히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면역을 좀 올리려고 하는 이런 접근들은 사실은 저희가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알레르기 검사 수치도 좀 나왔는데요. 그 검사 수치를 보면 이제 한 100 정도까지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850 정도가 나오셨거든요. 정상 수치의 8배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웠군요. 또 곰팡이, 콩,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가 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저희가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어떤 들어오는 자극이라든지 알레르기에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 의원님은 상담 전 또 다른 검사를 받았는데요. 바로 피부 안의 수분도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수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피부를 보면 가장 바깥층, 각질층에 피지가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세포 사이에는 여러 성분의 지질들이 촘촘히 채워져 있는데 이 지질들이 피부의 수분을 붙잡고 보호하는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대체로 수분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수분도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피부가 괜찮은 부분, 오른쪽 아래 등 쪽에 그쪽에는 거의 한 49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높으면은 더 수분이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좀 가렵고 불편하신데 거기는 이제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삶의 질 역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막 피가 나거나 그러지는 진물이 나거나 그런 급성 상태는 아니시지만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심할 때 쓰는 그런 먹는 약을 조금 단기간이라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떤 알레르기가 많은 것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이긴 한데요. 천으로 된 소파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깔끔하게 좀 관리하시는 게 어떤 악화 요인을 좀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습관, 이건 어떤가요? 뜨거운 물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그 피부 장벽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손상이 된 거를 다시 또 좀 회복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염증이 또 다시 생기게 되고요. 그 때문에 뜨거운 물 절대 쓰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이제 10분 내외로 쓰시고 가볍게 닦고 바로 이제 3분 내에 이제 보습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아셨죠? 솔루션에서도 주치의가 힘주어 강조한 게 보습제입니다. 저희가 아토피 부염의 기본 치료가 저희가 보통 A, B,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전 회피, 어떤 악화인자를 좀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제 B라는 것은 저희가 영어로 이제 베리어라는 어떤 피부 장벽을 뜻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피부 보습을 잘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정도의 어떤 면역 조절제라든지 어떤 경구약 그리고 어떤 주사제 같은 걸 사용함으로써 그걸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은 20대 차태엽님. 예, 제 아토피 부염으로 좀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처음 생긴 거는 예. 그냥 유치원생 7살 때고요. 제일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제일 심할 때는 잘 때 예. 한 8에서 9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 그냥 뭔가 긁을 때 하도 그 가려움이 안 멈추니까 쇼크가 뭔가 날 정도로. 쇼크라니? 대체 어느 정도길래요? 아침 8시. 일어나자마자 방 청소부터 한다는 태형님. 이렇게 청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각질 때문입니다. 아토피를 유치원 때부터 20년간 지금 고생하고 있는 차태협이라고 합니다. 맨날 일하다가 화장실 가서 바지 벗고 다리 긁고 그런 경험을 꽤 몇 년 동안 많이 한 것 같아요. 태엽님의 일생은 아토피 피부염과의 처절한 전쟁이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가려움입니다. 아주 가려울 때는 그냥 시점이죠. 긁었다가 시간을 보면 30분이 지나 있죠. 태엽님의 경우 뭔 일을 하든 이 가려움이 문제입니다. 가렵기 시작하면 공부든 일이든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죠. 긁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 없는 가려움증.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에는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편입 공부를 하다가 엄청 열심히 해서 그 차석까지 했어요. 거기서 다음 학기를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면 되거든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냥 도중에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그 심해질 때 그걸 또 놓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들어지고. 하루에 1시간, 요즘 태엽님은 동생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조깅을 하는데요. 쌍둥이 동생 역시 태엽님처럼 아토피 피부염으로 많이 힘들었다죠.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전 진짜 많이 졌어요. 저도 원래 이거보다 더 심한 나무 피부나 완전 각질 다 일어났는데 점점 4년차, 5년차 되니까 좋아졌어요. 같이 시작했던 치료인데 동생과 달리 태엽님은 왜 중간에 그만둔 걸까요? 그걸 너무 오남용하니까 고등학교부터 엄청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씻지도 못했고요. 왜냐하면 일어서서 그 씻을 기력도 없었고 그 물을 뿌리는 순간 엄청 따갑거든요. 그 고통도 너무 싫었고 스테로이드도 저도 무섭지만 다른 약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내성 그런 게 생기고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약 없이 좀 낫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태엽님 역시 병원을 찾아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을 받았습니다. 수분도도 정상 부위가 이제 왼쪽 무릎 쪽 같은 경우에는 한 41 정도 나오는데 그 수분이 이제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 정도, 한 반 정도 좀 떨어져 있고 오른쪽 발목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 5분의 1 정도로 이제 수분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삶의 질 역시 일상이 힘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진단은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이제 피 검사를 좀 하셨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인 혈액 검사는 다행히 다 문제가 없으시고, 다 어떤 음식이라든지 날아다니는 흡입 항원에 대해서 다 음성 소견이시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면 원인은 내인성, 내부에 있다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외인성, 내인성 아토피부염은 이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떤 얼마나 이제 반응성이 있는가,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혈청의 어떤 그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그 어떤 알레르기 어떤 반응의 척도, 그게 이제 정상이냐, 아니면 올라가 있느냐,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게 올라가 있으면 저희가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정상이면 이제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인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피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악화인자를 피하는 게 좀 하나의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내인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레르기가 없다면 뭐 그거는 굳이 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치료 방향은 비슷합니다. 먹는 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써서 좀 조절을 하고 이 중증도를 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약으로 조금 유지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거든요. 몇 년 동안 오래 먹어왔었는데 그걸 끊었을 때 엄청난 부작용을 경험해가지고 바로 몸이 다 두드러기가 확 올라온다든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먹기가 그랬습니다. 치료의 효과를 위해 적절한 약 복용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대엽님은 끝내 반대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면 면역세포에서 면역 조절 물질 인터루킨 4와 인터루킨 13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이 증가하면 알레르기 신호 전달이 활성화돼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아토피 피부염 신약인 생물학적 제재는 이 물질들을 표적으로 삼은 약입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이 물질들의 신호 전달을 억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피부 장벽이 복원되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완화됩니다. 생물학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진 지 꽤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굉장히 잘 안정적이고 잘 조절이 되시는데요. 근데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눈 쪽에 어떤 결막염이나 각막염 그렇게 좀 빨갛게 된다든지 좀 가렵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얼굴이나 목 쪽에 조금 붉어지면서 어떤 피부염이 정말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악화인자가 좀 작용을 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약제의 용량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또 부가적인 다른 치료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는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엽님은 약 복용 없이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중 두 사람 모두에게서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는 운동 무리하게 하면 안 좋다고 무리하게 해도 상관없다고 다 상반되는 의견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운동을 하면 좋은지 나쁜지, 땀을 냈을 때 가려운 거를 참고 그걸 견뎌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건지. 운동 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 목적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어떤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아토피부염 환자도 다 어떤 운동을 조금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땀이 나면 그거 자체가 좀 자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성기에서의 어떤 땀이 나는 운동은 조금 저희가 권장을 하진 않고요. 그렇지 않은 뭐 만성기의 어떤 아토피부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유산소 운동을 좀 비롯해서 뭐 무산소 운동 그런 것들도 다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운동. 모두 세 파트로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땀이 나면 이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열을 올리는 방법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 조절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운동의 속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몸을 좀 이완하면서 써주시면 좋겠고, 어떤 국소적인 부분들의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전신을 활용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분산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신진대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죠. 전반적인 전신 운동을 저강도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토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건강에 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공을 몸에서 팔자 모양을 크게 그려주는데 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시선도 계속 봐주시고요. 자, 하체와 상체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쓰면서 이렇게 큰 원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골반이 좀 밀려나가요. 이마 위쪽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 공을 주스러 다니시는 것도 아마 운동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몸 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엉덩이는 뒤로 나갔다가 몸통을 오른쪽으로 앞으로, 또 팔은 멀리 뒤로. 이 스트레칭의 특징은 전신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이 뒤로 얹어져 있게요. 몸을 팔자로 돌리면서 안 쓰던 부분에 관절을 쓰게 되고 우리 몸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무릎도 살짝 구부려. 난이도는 각자 개인에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조금 가려워 긁어야 돼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한 번씩 활용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유산소 운동은 확실히 이제 효과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이제 하실 수 있냐도 좀 중요하거든요.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할 거예요.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주고 일단 상체를 살짝 숙여서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뒤로 툭툭 던지면서 흔드는 동작을 일단 좀 잘 써주시고 90도로 이렇게 구부려주시고요. 일단 팔꿈치 유산소 운동이라고 꼭 뛰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이 효과는 내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집안에서 해도 좋겠네요. 자, 저희가 지금 스트레칭도 했고 유산소 운동도 했어요. 자, 이번엔 좀 근력 운동을 좀 해보실 건데, 자, 근력 운동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스쿼트죠. 스쿼트를 한번 좀 같이 해볼 건데, 제가 그거에 반만 앉아볼게요. 자, 한 반만 앉았다가 양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뒤꿈치를 올렸다가 살짝 내려놓는. 이 운동의 포인트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인데요. 살짝 내려놓는. 이 동작이 가자미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의 이름은 제트업. 무릎을 꿇고 배에 힘을 주면서 눕는 모양이 알파벳 Z와 비슷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워봤는데 다들 해보니 어떠신가요? 잠깐 했는데 안 쓰는 근육들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시원합니다. 힘든 운동을 하면 땀이 나서 가렵거든요. 그래도 이 운동이 그래도 그렇게 힘든 운동은 아니어서 그런지 가렵진 않았어요.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귀하신 몸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느 쪽이시죠? 아기 아토피 때문에 걱정이 많은 소민이 엄마 강신이라고 합니다. 네, 소민이 아빠 이찬희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최연소 귀하신 몸이네요. 한 6개월째부터 이제 발등에 좀 빨갛게 건조증이랑 좀 많이 발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부위가 또 돌아가면서 계속 생겨가지고 처음엔 태열이 남은 건가 싶었는데 몸 곳곳에 붉은 발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긴답니다. 소민이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도 많은데요. 하다못해 물티슈 하나에서부터 아이 먹는 이유식, 집안 온도와 습도까지 챙깁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정보는 주로 맘카페에서 얻는다네요.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그게 가장 무서웠던 것 같고, 뭐 물티슈,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걸 다 그냥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소민이 어머님이 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좀 고생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요 나이 때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피부가 약한 곳에
네, 피부 장벽이 약한 곳에 이렇게 자꾸 자극을 받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나이 때는 뭐 얼굴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막 침 흘리면 그 자리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기어다니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런 기어다니면서 쓸리는 부분에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에도 좀 생기고. 소민이는 현재 경도 아토피 피부염.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그 어떤 수분 자체를 조금 계속 잡아주는 피부 장벽 기능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나이 때도 쓸 수 있는 그 스테로이드가 아닌 연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필수 지방산 중에 뭐 달맞이꽃 종자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달맞이꽃 종자유는 왜 도움이 될까요? 그 달맞이꽃 종자유가 이제 저희가 감마리놀레익 애시드가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 몸에서 섭취를 안 하면은 이제 만들어낼 수는 없는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필수 지방산인데요. 어떤 여러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항염 효과가 있는 지방산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지방산들이 실제로 어떤 가려움이라든지 어떤 피부 장벽에 좀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드셨을 때 뭐 다른 부작용이 없으시다면 조금 보조제로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전이 아니면 면역이 약해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부모님이 좀 아토피가 있으시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좀 올라가긴 하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토피가 부모님이 아무도 없으시다 하더라도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환경적인 영향이 좀 있는데요. 공해라든지 뭐 약간 서구식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감염 같은 게 좀 줄어들면서 반대로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좀 늘어난다든지 그런 가설도 있고요. 손목욕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샤워만 해라 이런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사실 목욕 방법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누가 약간 그 알카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알카리성을 쓰게 되면 피부 각질 같은 게 좀 많아지고 오히려 아토피의 그런 이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성 내지는 약간 약산성 클렌저를 좀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식단은요?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으신 경우에 이런 밀가루나 콩, 뭐 돼지고기 그런 거를 이제 안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이런 일반적으로 피해야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혈액 검사로 어떤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 어떤 음식만 조절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음식을 제한을 하게 되면 성장도 좀 장애가 생기게 되겠고 특정 영양소를 제한을 할 때는 그거를 이제 충분히 보완을 하시는 것이 어떤 영양 결핍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단. 그래서 식단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강서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례자님들의 이제 영상을 잠깐 보기는 했지만 황 위원님께서는 부인께서 해주시는 집밥을 주로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절임식품이나 이렇게 짠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거든요. 건조하면 더 가렵잖아요. 문제는 짠 음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차태현님 같은 경우 제가 초콜릿 좋아하시죠? 네. 차태현님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초콜릿? 거의 일주일에 5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태엽님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식단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먹기 시작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왜 문제가 될까요? 당도가 높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초콜릿에는 히스타민과 티라민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콜릿이 좋지가 않아요. 이제 초콜릿은 끊으셔야겠네요. 초콜릿 외에도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그렇고요. 우리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과자, 그리고 튀김류도 피해야 합니다. 가열을 하다 보면 거기서
과산화지질이 생성되고 여기서 생긴 과산화물은 결국에는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부모가 신경을 많이 쓰는 소민이의 이유식 식단은 어떤가요? 한 끼는 꼭 고기를 먹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양을 40g 정도, 30-40g 맞춰서. 그거를 매일 먹는 거죠? 네, 매일 먹어요. 지금 소민이 정도가 16개월이잖아요. 네. 이 정도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한 15g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소고기 약 20에서 30g 정도예요. 네. 단백질이 과하면 네. 이것도 알레르기 반응에 또 민감한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량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문제였네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침 식사를 했는데 아침에 일부러 바나나하고 계란 2개를 먹거든요. 매일요? 그게 똑같이?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똑같은 음식을 매일 섭취를 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다 하더라도 그 음식에 대해서 과민한 체질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거를 3-4일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한드리지 않아요. 그 식단을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근 버섯 볶음을 소개합니다. 기름 대신 물로 볶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알레르기 감소 효과가 있는 들기름을 사용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자를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또 소화도 잘 되는 두부를 이용한 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로 과자를 만든다고요? 우선 얇은 쌈두부를 잘라 오븐에 굽고 토마토와 바나나를 이용해 취향에 맞는 소스를 만듭니다. 정말 간단하죠?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인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민이도 잘 먹는데요. 생각보다 당근의 비린 맛이 안 나서 먹을만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이유식에도 그 소금을 안 넣고 하면은 되는 되게 좋은 요리 같아가지고 들기름이랑 참깨가루를 활용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식단 솔루션도 완료. 그리고 또 하나 개별 솔루션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에게 배우는 청소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청소 솔루션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매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 문제점을 파악 중인 청소 전문가. 개선할 곳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욕실 부분의 곰팡이 부분이라든지 창문 방충망이라든지 창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집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통로인 방충망. 방충망 청소는 세제를 푼 따뜻한 물을 면포에 적셔 구석구석 닦아내면 됩니다. 보기엔 깨끗해 보였는데 숨은 먼지가 와 이만큼이나 있었네요. 욕실 슬리퍼는 뭐가 문제죠? 이 사이사이에 물때부터 오래 쓰다 보면 곰팡이가 또 여기에 많이 우리는 거기에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주기적으로 슬리퍼도 소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침구리 청소인데요.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불 베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거고요.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 보통 쌓이는 진드기부터 죽어있는 사체가루나 배설물, 알, 분비물 등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들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관리법을 알려주시죠.
이불은 무엇보다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섬유의 이불 같은 경우에도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햇볕 날 때 일광건조 30분 이상을 해주셔서 먼지를 좀 이렇게 털어주셔서 내부에 있는 먼지들을 좀 날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초적인 관리는 우리가 세탁을 할 때 60도 이상의 고온으로 좀 세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기는 헤파 필터 사용이 좋답니다. 이렇게 모든 솔루션 준비가 끝나고 귀하신 몸들은 2주간 솔루션에 돌입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많다. OX 퀴즈로 한번 알아볼까요? 보사기는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조절돼서 하는 어떤 조사 요법, 광선 치료 요법은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가정용으로 나와 있거나 어떤 출력이 확실하지 않은 자외선 치료기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게 세기를 저희가 실제로 좀 알기가 어렵고 어떤 강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너무 강하게 쬐을 때는 뭐 화상을 좀 입거나 오히려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물 목욕은 괜찮다, 아니다. 예.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소금물로 이제 목욕을 하시면 시원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금물도 이게 굉장히 좀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피부를 이제 다시 금방 건조하게 만들고 또 닿았을 때 자체가 자극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금물 목욕은 하시면 안 되겠고 그 외에도 뭐 식초라든지 다른 어떤 첨가물을 사용한 어떤 입욕을 저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어떤가요?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실제로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어떤 아토피부염의 중증도가 개선된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그거를 계속 올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가, 그거는 약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상태로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유지하는 방법에는 햇빛을 쬐시기보다는 제가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좀 드신다거나 비타민 D의 어떤 보충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솔루션 2주 후 세 사람의 아토피 피부염은 좀 호전이 됐을까요? 솔루션 전과 마찬가지로 수분도 관련 검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황유현 님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증상이니까 증상은 조금 뭐 주무시는 거라든지 그런 거 좀 괜찮으세요? 많이 개선됐죠. 많이 괜찮으세요? 네. 예, 그럼 주무실 때도 뭐 가려워서 못 주무시거나 그러지 그런 건 않으시고요. 없습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심했던 등의 피부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오,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지면서 좀 두꺼웠던 것도 좀 평평해지고 근데 지금은 저희 봤을 때 이 정도 색깔이라면 수개월 정도 안에 서서히 조금 이렇게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심했던 부분 중에 수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좀 낮은 경우에는 한 10.19 정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2주 정도 지났지만 한 28.3 정도로 해서 예, 한 2.8배 정도 거의 좀 꽤 좋아진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수분도와 더불어 삶의 질도 향상됐습니다. 유현님의 경우 매일 운동 솔루션을 진행했고 식단도 과감히 바꿨습니다. 샤워 방법도 솔루션에 따랐고요. 친구 관리도 꼼꼼히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범생이셨네요. 굉장히 강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좀 보인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약 쓰시면서 특별히 문제도 없으시고 부작용도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 빨리 줄이지 마시고 약을 좀 천천히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 기대하셨나요? 원래 결과 듣기 전에도 내 몸이 뭔지 아니까 알고 왔는데 또 교수님이 또 좋은 말을 해주시니까 정말 행복하죠. 계속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그 솔루션은 따라갈 거고 꼭 지켜야 될 것은 지켜면서 생활을 할 겁니다.
습관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예. 맞아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긁는 부위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여기 좀 심한 데는 아직 조금 그렇지만 발목에 네네. 근데 여기는 나머지 팔이나 허벅지는 병변이 많이 없고 긁는 횟수가 많이 적어서 상처가 없어요. 네네. 소민이의 아토피 피부염 관리 노하우는요. 우선 피부 보습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달맞이꽃 종자유도 섭취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솔루션대로 줄였고요. 약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그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저희 솔루션은 잘 해보셨습니까? 네, 잘 해보긴 했는데 손 여기도 거칠거칠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좋아지고. 아, 그런 부분이 좀 나으시군요. 근데 또 여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만질 때도 피부가 거칠거칠한 것도 좀 덜하고. 좀 덜 하시고요. 네, 다행입니다. 태엽님 역시 2주간 열심히 운동 솔루션과 식단 솔루션을 실천했습니다. 초콜릿 끊었어요? 네, 그 후로는 아예 안 먹었습니다. 왜 끊었어요? 끊어지더라고요. 그냥 TV에 얼굴이 박혀서 그런가. 아무튼 그 후로는 안 먹었습니다. 태엽님 역시 수분도와 삶의 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약 복용을 권유해 봅니다. 워낙 좀 심했을 때는 그런 약들이 효과가 없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경증에서 중등증 정도의 사이에 되는 부분들이 되신 거기 때문에 예전에 조금 효과가 좀 없었거나 좀 불편했던 약들이 지금은 어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교수님 그런 말씀대로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시면은 지금 보습제로 못하는 부분을 아무래도 걔가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좀 맞춤형으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상태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주간 태연님의 생각에도 변화가 있었네요. 앞으로 이렇게 음식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 솔루션 잘 지키고 해서 아토피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토피 부염은 완치는 좀 어렵지만 이런 전문의와 함께 이렇게 치료를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솔루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환경 관리라든지 식사, 운동 같은 것들 같이 하신다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좋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꾸준히 어떤 관리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빨리 꼼네. 진짜 이게 왜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지? 아니다. 큰일 났네. 전혀 하얗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 보이는데? 하루에 한 4번, 5번 정도는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들을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일지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인지 활동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날공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고 공부를 하고 코그니사이즈 운동이라고 합니다. 인지 기능의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기억력, 언어 기능 점수가 올랐어요. 그럼 이걸로 글씨 썼어? 네. 그때부터 재밌게 잘 놀았는데.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